안녕하세요. 인생 칼럼 상담 이야기 스토리텔러 써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삐뚤어진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에는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이 스톨게 사랑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피가 섞인 형제 간의 사랑, 그 스톨게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제 그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으로 에로스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신과 인간이 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이나 또는 그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은 조건이 따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이라든지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조건이 따르지 않는, 조건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인 사랑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신과의 사랑은 우선 놔두더라도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도는 태산을 이룰 만큼 큰 산이지요. 그건 본능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다 자기가 아파당한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방임을 할 때가 있어요. 방임을 하는 그것은 정말 사랑 가운데서도 자칫하면 비뚤어진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식이 이렇게 그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자녀가 아들이었는데 좋아하는 무슨 그 장난감 그 가게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이 아이가 도벽증이 생겨가지고 자주 훔쳤던 것을 자기 친구들에게 갖다 좀 싸게 팔기도 하고, 또 그 판돈으로 다른 거 구입하기도 하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그 구입을 위한 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식은 어떻게 그것을 자꾸 구해가지고 집에 놔두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의심이 되었지만은 어머니로서는 말을 않고 바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그냥 놔두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잡히다고 하듯이 이 아이가 가게 주인에게 현장범으로 잡히게 되었어요. 이 가게 주인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증을 다 확보를 해서 증거물이나 많은 것을 확보를 해놓고 이제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신고하기에 앞서서 이 아이에게 자기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에 한번 연락을 해본 거예요. 어머니는 그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 난감해하고 힘들고 그렇게 힘든 표정을 짓더래요. 근데 이 가게 주인은 이 아이의 이 버릇이 그냥 놔두어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미 도벽증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버린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놔두게 되면 안 된다. 사회에서도 적응할 수 없고 앞으로의 인생이 보통 깝깝한 것이 아니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 아이가 죗값을 받고 교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팔짝 뛰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보상을 다 해드릴 테니까 이 아이를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굉장히 사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인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주인이 봤을 때는 이 아이의 도벽증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죗값을 받게 하고, 아이들이 죗값을 받는 것은 소년보호소라든가 또는 심하면 소년원 있지 않습니까? 소년교도소가. 거기 가면은 교화가 되고 좋아지겠지.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을 하고 눈물로서 호소를 하니까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고칠 수 있겠느냐? 안 돼요. 이미 선을 벗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만일 저도 고민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발을 해서 기대한 만큼 교화가 될 수 있을까요? 된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과연 교화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진화가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배렸다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대놓고 더 많은 그런 도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이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어떻든 형편은 어렵지만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보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이 비뚤어진 사랑입니까? 그냥 사랑입니까? 너무 고민이 돼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일단은 한 번은 그래도 처음이니까 언제든지 나중에 고발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 번은 어머니 말을 들어서 한 번은 그래도 피할 길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또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빗나간 사랑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본인이 좀 잘 노력을 하고 좀 알아봐서 이 아이가 전문 상담을 받아서 이 아이가 좀 더 좋은 길로 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만약 그냥 놔둬버린다면 그것은 비뚤어진 사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관에 상담소나 이런 데 막 이렇게 의뢰를 해서 같이 부모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그 자식이 같이 상담을 받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지를 이렇게 코칭을 받아서 잘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일본의
에못도 그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에는 모르는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재밌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좀 단순화시켜서 말을 한다면 비커에 컵 2개를 놔두고 하나는 그 비커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붙였답니다. 또 하나는 그 비컵에다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붙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물의 이 결정체를 조사를 이렇게 광학 현미경으로 해봤던가 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얼른 보기에는 똑같은 물인데 이 사랑이라고 써서 붙여놨던 그 비커의 물은 창조수라고 하는 육각수 형태의 물로 육각수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더래요. 최고의 물이에요. 육각수 물의 상태는요. 그래서 일찍을 창조수, 왜 창조수라고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이 창조할 때 만들었던 물의 상태에서 창조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육각수로 결정체가 아주 아름답게 잘 돼 있더래요. 근데 반면에 미움이라고 써놨던 그 물의 형태의 육각수를, 그 형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육각수가 아니에요. 마치 암세포의 결정체처럼 깊게 허물어지고 깨져 있는, 결정체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였더랍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물이 학습에서 단어를 안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물이 이와 같이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것은 이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때 벌써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 물을 붙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파수가 그 물에 영향을 끼쳐서 물이 그걸 알고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좀 더 좋은 육각수 형태로 온전한 형태로 존재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반면에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때는 미움이라는 단어를 쓸 때부터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벌써 좋지 않는 상태이면서 그걸 붙여놨더니 그 감정 상태가 전파가 되어서 그런지 전달이 돼서 그런지 물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결정체가 깨져 암세포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난 그걸 보면서 교육도 자녀의 교육 일종의 그것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자녀들, 사람들이 다 사람의 구성 성분이 물론 뭐 75%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후로 됐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아이들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바쁘다고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의무만 부여한다면 아이들은 마치 깨진 물 결정체처럼 정서와 마음 상태가 깨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모님이, 어머님이 자녀를 다시 한번 확보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면 이 자녀를 좀 더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그 사랑의 호르몬을 보니까 이 호르몬이 그 사랑을 할 때, 이성 간의 사랑을 할 때는 3년 동안 도파민, 페닐, 아민인가, 그게 무슨 그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호르몬은 도파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초콜릿을 먹을 때라든지 무슨 마약을 맞을 때라든지 그런 도파민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3년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그 세포가, 사랑의 세포가 나온다고 하는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옥시토신 같아요. 옥시토신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 그런 약물이나 어떤 초콜릿을 먹지 않아도 평소에 나오는데, 그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은요, 스킨십을 할 때, 예쁘다고 말을 할 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표현할 때, 그때 넘치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는 그 자녀를 좀 더 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고 좀 더 이렇게 만져주고 포옹도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의 정서가 좀 좋아지게 해서 엄마가 말을 하는 그 말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전문적인 상담 기관이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의 호르몬을 자꾸 표현하듯이 옥시토신이 나와서 이 아이가 그 상태에서 지도를 받는다 하면 그 나쁜 습성이 좀 더 절제가 되고 좋아져서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